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유럽에서 이제는 3차 세계대전 전쟁 위기가 발발하고 지금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러시아가 점점 우크라이나를 장악을 해 나가고, 그래서 점점 이제 서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이제 러시아랑 이제 다시 또 국경을 맞닥뜨릴 수도 있는 폴란드랑 지금 리투아니아, 그다음에 라트비아 이쪽이 엄청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보니까 러시아가 뭐 드론을 또 여기에다가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때문에 또 다시 또 폴란드가 긴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긴장 상태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큰일 났는데요. 이제 전쟁의 위기가 계속 커지면서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전쟁 나는 거냐, 뭐 전쟁 안 나던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쟁이 안 나더라도 지금 보면은요, 국내 방산 ETF들 이런 거는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이랑 금이랑 이런 거 투자하는 ETF 투자하는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K 방산, 그다음에 타이거 K 방산 우주, 솔 K 방산, 그다음에 코덱스 K 방산 탑10, 그다음에 해외 방산 ETF는 플러스 글로벌 방산, 타이거 미국 방산 탑10, 원 미국 우주 항공 방산, 뭐 타임플로의 글로벌 우주테크 방산 액티브, 뭐 이런 방산주들이 있습니다. 하나로 유럽 방산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상장 예정인 거는 레버리지가 상장을 하고 에이스 유럽 방산 탑10이 상장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ETF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방산 주식들이 계속 올라간다. 이게 뭐 전쟁이 안 나더라도 위기감이 계속 커지니까 한국 방산이든 미국 방산이든 유럽 방산이든 방산주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는 진짜 대전쟁의 시대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지금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어서 이런 방산주도 이제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위기가 있으면은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지금 보니까요, 지금 프랑스에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쟁으로 인한 제약과 전쟁 트라우마, 정신건강 뭐 이렇게 전문 의료 치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그래서 프랑스 이 병원에서 이런 거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 프랑스가 지금 전시 의료 대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 한번 보니까 병원에 이제 전시 대비 명령을 했다. 그래서 2026년 3월까지 모든 병원에 전쟁 준비 완료를 지시했다. 이때가 거의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무너지고 이제 평화 협상을 하든 아니면은 계속 이제 전쟁을 하든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병원에 지금 10일에서 180일간 1만에서 5만 명 환자 수용 규모로 이걸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군병원은 지금 전국 8개의 군병원을 병상을 확대시키고요. 신설 의료센터를 또 확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 기차역 이런 데 교통 거점에 전시 의료센터를 설치를 하고 전시 체제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보건부 지침에는 프랑스가 이제 후방 기지 역할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차원의 전쟁 가능성을 공식 인식을 했다. 그래서 민간 의료 인력,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도 이제는 징집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쟁 시에는 징집을 하겠다. 그래서 국민 대상으로 이제 전쟁 대비 매뉴얼을 제작 중이고요. 행동 요령이랑 생존 물자 포함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마크롱 대통령도 이제 국방비 2배 증액 계획과 맞물려 전시 체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러시아의 지금 군사력 증강과 도발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 보면 러시아의 이런 군사력 이 도발 때문이겠죠. 러시아의 지금 군사력 확충을 보면 국방비가 GDP 대비 프로로 유럽 전체보다 많다. 이거는 진짜 유럽이 너무 안일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나토 아래 지금 뭐 미국이 지켜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방위에 신경을 안 썼죠. 우리나라는 뭐 국방을 엄청 신경 쓰고 있었는데 유럽은 이렇게 하면서 너무 지금 복지에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노르웨이 국경에 새 육군 사령부를 창설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비축과 재배치, 그다음에 이런 장비를 활용한 북한산 장비, 이거는 이거 러시아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침공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보국은 2030년까지 대규모의 준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리투아니아, 그다음에 덴마크 여기에서 지금 제한적 군사 작전 또는 5년 내에 대규모 전쟁 가능성도 크고 있다. 야, 진짜 예전에 우리가 전쟁 날 때 우리는 지금 뭐 1, 2년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예전 전쟁을 보면요, 진짜 3년 아니 10년까지도 10년 이상도 하는 게 전쟁이었습니다. 뭐 역사를 보면 뭐 30년 전쟁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고구려랑 뭐 중국이랑도. 그런 것처럼 전쟁이 나면 이제는 계속 전시 체제로 들어가면서 30년까지도, 우리 지금은 이게 무기가 발달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뭐 10년까지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몇 년이에요? 한 4년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는 거 봤을 때 야 점점 더 진짜 무서워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도발 수위도 증가되고 있죠. 폴란드 영공에 드론을 투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EU 집행위원장 항공기 GPS 교란 사건도 발생했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유 때문에 점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유럽이 재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차원의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군수 물자나 그다음에 민간 생활 필수품이 이제 비축적으로 전략을 하겠죠. 그다음에 생존 키트도 뭐 이런 것도 계속 모아갈 것이고 그다음에 지침을 또 마련해서 가정마다 최소 72시간 자극 가능한 이 물자나 물, 식량, 손전 등 이런 거 뭐 우리나라에서도 민방위 훈련할 때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된다. 진짜 유럽도 이제는 한국처럼 이렇게 전쟁에 대비하는 나라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재무장도 하고 있죠. 지금 독일에서는 국방비 GDP의 2% 이상 늘리면서 독일은 이제는 폭스바겐 공장도 이제는 뭐라고 하죠? 군수 공장으로 돌리려고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전쟁 태세를 지금 독일이 가장 빨리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좀 많이 되고요. 독일이 예전처럼 다시 또 전쟁을 하고 싶은지 이게 참 의문이다. 그래서 경제가 또 안 좋아지니까 이제는 전쟁으로 이거를 만회해 보려고 하는지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되고요. 폴란드도 지금 나토 내에서 최대 군사력을 목표로 하고 탱크, 전투기, 장거리 미사일을 구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군사훈련도 강화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폴란드는 아이언 디펜더 25 그래서 3만 병력 그다음에 600대의 장비를 동원하고 사이버전 여기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러시아 벨라루스도 이 자파드 25라고 해서 최대 15만 명이 투입 예상이 되고 있고요. 냉전 시절 맞불 훈련 구도가 재현되고 있고요. 사실상 실전 리허설이다. 이제는 한번 여차하면은 진짜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프랑스 병원의 대응 체계를 보면 화이트 플랜이 있습니다. 자 대량 사상자 발생 시에 병원 자원 인력을 긴급 동원하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중환자실 수술 병상 뭐 혈액산소 이런 공급망을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도착 지점 환자 분류 그다음에 전송 프로토콜 그러니까 다 전시 때 이거 빠르게 치료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요. 전쟁 외상화 PTSD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 민간 합동 시뮬레이션 및 MCI 대량 사상자 사건 훈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지금 봤을 때 점점 더 진짜 이제는 전쟁을 하려고 이제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뚫리면은 유럽은 평화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진짜 러시아랑 전쟁을 해보겠다 이런 상황이 오는 건지 저도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전쟁이 나면 안 되는데 이런 지금 유럽이 대비하는 자세를 봤을 때는 거의 뭐 평화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불사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단순 비상훈련이 아닌 전시체제 전환을 공식화하며 이 병원, 군사, 민간 사회 전반에 걸쳐 전쟁 준비령을 발동했죠. 이는 지금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과 이 유럽 내 재무장 흐름 속에서 나토 동맹의 후방기지 역할을 맡으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며 유럽 전체가 대규모 전쟁 현실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게 걱정이 되고 지금 프랑스를 봤을 때는 이 대통령직 마크롱도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지금 IMF 구제 규문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서 IMF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전쟁으로 지금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민족주의가 이제 커지면서 점점 내부의 문제를 이렇게 외부 탓을 하면서 외부 문제로 돌리면서 결속을 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래 예전부터 정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보이는 술수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프랑스가 위험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채권 금리 있잖아요.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랑 프랑스랑 그다음에 독일도 계속 이런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피치에서는 지금 프랑스의 이 지금 신용 등급 있잖아요. 이거를 강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이거 좀만 잘못되면 프랑스가 진짜 IMF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유럽은 지금 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프랑스 보건부가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는 대규모 지금 부상병이 생기면은 어떻게 치료를 하겠다 이런 매뉴얼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방공호를 짓겠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 봤을 때 그냥 계획일 뿐이라고 하지만 뭔가 의심이 되고 그 다음에 독일도 있잖아요. 다시 또 징병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들을 새로운 자원으로 또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여러 가지 지금 걱정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준비 차원이 아니라 예전에 안 했던 이런 유럽이 점점 더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점점 진짜 이제는 전쟁을 준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렇게 대비하는 걸 봤을 때는 점점 더 이제는 준비 태세, 그 다음에 전쟁의 확대 태세 때문에 이걸 대비하고자 이렇게 프랑스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유럽, 그러니까 평화로웠던 유럽이 이제는 이 민방위 훈련까지 하는 거 봤을 때, 재난 대비해서 뭐 여러 가지 대비하는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는 평화 협상보다는 진짜 뭐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우리라도 이제는 러시아랑 붙어서 해봐야겠구나, 이런 아니란 생각을 좀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빨리 저는 평화롭게 협상을 해서 동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유럽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가 봅니다. 워낙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너무 많은 지원을 많이 해줬고, 그 지원이 이제는 패전국으로 끝난다고 하면요, 다 잃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우크라이나 주식에 뭐 투자했다, 독일은 2억 투자했고 프랑스는 1억, 그 다음에 영국은 뭐 투자했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주식이 상장 폐지 당해요. 그러면은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이런 유럽 경제가 아마 폭망을 할 겁니다. 저는 그걸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2판 4판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뭐 그냥 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재무장 중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로 전쟁이 날 수 있을 것을 대비하면서 지금 독일이 있죠. 독일군들이 재무장하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점점 이제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프랑스도 지금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도 지금 망해가는 프랑스, 이런 제목으로 제가 프랑스 국채 위기랑 그 다음에 IMF 위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고, 영상을. 그래서 그건 다음에 해드리고요. 지금 나토가 난리 났다고 하거든요. 이 블룸버거에 따르면 나토는 폴란드에서 드론 공격에 대응해 방어적 군사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의 동부 측면을 따라 지금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 이쪽 국경 쪽에 러시아의 드론이 날라왔다는 이런 얘기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런 드론이 날라와서 이거를 대응해서 폭격을 시켜서 다 격추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드론이 날라왔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러시아가 벨라루스에서도 넘어왔었고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를 타고도 이렇게 드론이 넘어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폴란드가 난리 났었다. 혹시나 이제 공격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난리 났다고 하거든요.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뭐 이런 드론이 나왔다는데 이게 진짜 러시아 거냐, 아니면은 우크라이나가 이거를 그냥 뭐라고 해야죠? 약간 화전 양면 전술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다 짜고 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게 답이 나온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폴란드 드론 침공 사건 개요를 보면요, 러시아가 지금 9월 9일 날 폴란드 영공으로 이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확실하게 했다고 이런 말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사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총 23개의 드론이 폴란드 동부랑 중부 지역에 침투를 했으며, 일부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드론 일부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다가 이 폴란드 영공에 침범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공격으로 민가에 피해를 입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영공을 침범한 최초의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고, 폴란드와 나토는 즉각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나토는 즉시 방공망을 가동하고 폴란드 전투기와 미국의 F-35 전투기가 드론을 격추했다고 하고요. 폴란드군은 이 목표 식별과 무력화 작전을 진행하며 영토 방위군을 소집도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폴란드 피해는 민가 피해에 그쳤으며 긴장 상태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래서 나토는 폴란드의 요청에 따라 집단 방위 조약인 5조 이거를 발동을 해서 한 나라의 위협이 전체 동맹국의 위협으로 간주되는 조치, 이거 집단 방위 조약이라고 하죠, 나토에. 그래서 이걸 발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6번째로 발동된 나토의 긴급 대응 조치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러시아의 도발 의도와 배경 분석을 해보자면, 러시아가 이번 도발로 어떤 거를 분석했을까? 첫째는 나토의 분열과 긴장 조장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나토의 네드라인이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만약에 도발을 하면 어디까지 방어를 하고 어디까지 얘네들이 반격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가 직접 참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 침범 기준이 모호하여 도발 수위를 조절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부 드론을 침범시켜 나토 대응 강도를 체크하는 전략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나토가 강력히 반응하지 않으면 더 큰 도발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푸틴이 나토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정치적 도박으로 아니면 도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지금 보면은요 서방의 결속력을 흔들고 러시아가 지금 나토의 대응을 시험하는 테스트 전략이었고요. 그래서 유럽 전역은 지금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로 빠지고 유럽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랑 발트 3국은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는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서로 이제 의견이 갈릴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참 이게 걱정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전망과 대응 방안을 보면요 폴란드와 나토는 이 추가 병력을 배치를 하고 이제 방공을 강화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훈련도 확대 검토 중이고요. 우크라이나 지원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번 반응을 분석하며 또 다른 회색지대의 도발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번 사건은 러시아와 나토가 전면 충돌 직전에 이 긴장 상태를 보여준다. 그래서 유럽은 장기적인 불안정 안보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폴란드 내부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도발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도발이 이제 유럽과 나토의 결속력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러시아 핵전쟁 훈련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토가 이거에 대해서 신속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드론이 아까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후에 나토는 지금 금요일날 동부 감시 작전을 개시했으며 영국, 프랑스, 덴마크, 독일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군대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토 사무총장 마크 류터는 이 모스크바 행동을 무모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칭하며 동맹국 영토의 모든 인치를 방어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러시아와 벨로루시는 벨로루스죠. 여기가 지금 핵 공격 훈련과 새로운 올레슈니크 여기 탄도미사일 특징으로 하는 대규모 육해상 훈련인 자파드 2025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훈련까지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폴란드는 벨라루스와 국경을 폐쇄하고 이 4만 병력을 여기에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래로 이 나라가 지금 공개적인 갈등에 가까워졌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도 일부 영공을 폐쇄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훈련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금 본격적인 공격에 앞서 자파드 20 여기 지금 실시된 것처럼 침공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활용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자파드 2025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파드 2025를 하니까 이걸 봤을 때 이제는 유럽을 침공하려고 이걸 훈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도 커지고 지금 일촉즉발한 상황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랑 지금 모스크바 지금 러시아의 지금 이런 긴장 상태가 계속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인내심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폴란드에 라팔 전투기를 파견했으며 나토 사령관들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처는 데일리 메일이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 영공 이쪽에도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나와 있죠. 폴란드 드론이 지금 이렇게 공격한 다음에 이제는 여기 나와 있죠. 덴마크의 이 덴마크 지역이죠. 여기 덴마크의 전투기 2대와 그다음에 호위함 1대를, 그다음에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 3대와 그다음에 독일은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4대를 파견했으며 앞으로 며칠 안에 더 많은 동맹국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트해 방어를 지금 강화하고 있고요. 동부 센트리 작전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응하여 나토의 동부 전선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다. 지금 나토는 러시아 적간 드론 전쟁에 아직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드론전에 대비를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나무와 스티로폼으로 만든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나토는 지금 약 1만 달러짜리 이 무인 항공기를 격추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의 상당히 F-35 패트리어트 감시기를 급히 투입했다. 그래서 이제 가성비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폴란드는 나토 이 4조를 발동해서 영공을 폐쇄했고, 그 다음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동맹국들이 이제 서둘러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은 서방의 저가 무기를 막기 위해 엄청나게 비싼 시스템을 의존하는 것이 지금 나토 방어에 위험한 허점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프로의 드론을 저렴한 대응책으로 차단하는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제안한 가운데 지금 보니까 유럽 군수 회사들은 레이저와 저렴한 요격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유럽 애들이 과연 이런 걸 잘 할까요? 완전 얘네들은 군기가 빠지고 제조업들이 거의 완전 모르겠습니다. 얘네들 지금 군기가 너무 빠지고 완전 안일하게 살아온 시절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군기가 다시
들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빨리 변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리터는 나토가 지금 폰과 목재로 만든 무인항공기에 대해 계속해서 F-35를 보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고 외교관들도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F-35로 다 격추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가성비가 안 맞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상대편은 10,000원을 써서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300만 원 400만 원을 써서 그걸 방어를 하면은 그게 방어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빠르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드론 공격 이후에 나토 동맹국은 이 폴란드 지원에 나서면서 여기 또 이렇게 보고 있죠. 폴란드 지원을 하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은 모든 방공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투기를 파견했으면서 파견하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2대를 배치를 했고요. 체코는 MI-17 이 헬리콥터를 3대와 그 다음에 병력 1,000명을 파견했다고 하면서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동부 지역에서 가장 조율된 나토의 대응 중 하나다. 이제 진짜 점점 러시아와 전면전을 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목을 조여오는 러시아와 그다음에 평화 협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전쟁을 해야 하는지 지금 고민하는 나토 이런 연합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전쟁 위기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참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편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도록 이 푸틴 대통령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중국과 인도에 최고 100%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지금 G7 동맹국들에게 촉구 예정이다. G7이 과연 이거를 승인할까요? 지금 보시면 인도랑 중국이 러시아 원유 때문에 엄청나게 수익을 보고 있죠. 러시아 원유를 수입을 해서 중국은 뭐 자기가 쓰고 인도는 이거를 택가리해서 유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유럽이 관세를 이렇게 하면서 인도 걸 수입을 안 할까? 이게 싸게 들어오는데 과연 수입을 안 할까요? 참 이런 거 보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가장 이득 보는 데가 인도랑 중국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지금 유럽을 신경 쓸 때가 아니죠. 이제 석유 고갈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인상이 임박하면서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가 이 지금 석유 공급 감소를 예측하고 있다. 이래서 지금 보면 미국이 석유가 부족하니까 베네수엘라를 거의 뭐 침공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마약을 핑계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두로 베네수엘라 독재자죠. 독재자가 이제는 저항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군복을 입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이제는 보니까 다시 또 이제 본토 방어 전쟁부로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꾸면서 본토 방어 위주로 하면서 이제는 본토 주변에 뭐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적극적인 방어는 공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도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한편 지금 우리 위에 있는 북한이죠. 북한 군인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실제 전쟁 경험을 쌓고 있다. 이게 참 한국군과 미군에게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실전을 경험한 북한군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이게 참 걱정입니다. 북한이 이제는 실전 경험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한국에 대해서 또 다른 위험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이번에 항공모함 푸제노 있잖아요. 이게 처음으로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개는 지금 중국이 지금 이렇게 쭉 USS 히긴스, 영국 함선 HMS 리치먼드 여기를 감시하고 요격하기 위해 공군과 해군을 배치한 것과 일치합니다. 중국 국방부는 미국과 영국의 행동은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했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대만 해협을 신경 꺼라. 대만에 대해서 신경 꺼라. 이미 보면 저는 대만 침공을 한다 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중국이 뭐 대만이 앞바다는 그냥 맨날 지나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대만을 먹지 않아도 이미 그 지역을 자유롭게 쓰고 있는데 누가 뭐 이거를 견제할 세력이 과연 있을까? 이게 이제는 점점 중국의 이런 항공모함이나 해군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요. 아시아 지역 진짜 우리나라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이런 계속 이제 아시아 태평양 이쪽으로 진출이 점점 우리나라에게서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점점 태평양으로 중국 해군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만 해협도 여기 건너서 이제는 여기 지금 제1 도련선, 제2 도련선까지 이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이미 지금 중국의 해군이 제2 도련선까지 나와서 괌을 돌아서 훈련까지 했었죠. 지금 보면 미국이 지금 중국을 압박한다고 뭐 대한민국, 일본, 뭐 호주, 싱가포르 뭐 이런데 필리핀 이런데 미군 기지를 두면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이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는 괌을 돌아서 훈련까지 중국이 대만 해협을 건너서 이제는 여기까지 나온다니까요. 제2도련선 나와서 괌을 돌아서 이제 훈련까지도 하고요. 남중국해도 이렇게 나와서 호주까지 가서 지금 보면 사격 훈련까지 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뭐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이걸 막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미 나오고 있다. 이미 지금 나오면서 훈련을 하고 있다. 지금 진출하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점점 더 중국의 함대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중국의 공호 구축함 있잖아요. 이게 남중국해 그냥 여기도 그냥 나와요. 대만 해협 여기 있고 대만이 여기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필리핀이랑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가 있는데 남중국해 이렇게 나오면서 호주까지 갔다 갑니다. 호주랑 뉴질랜드 앞바다에서 사격 훈련하면서 호주랑 지금 뉴질랜드가 발칵 뒤집혔었다고 하죠. 몇 달 전에. 이게 왜 그러냐면 호주나 뉴질랜드는 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대륙이기 때문에 본토에 적이 없어요. 본토 주변에. 그래서 본토 방어가 취약해요. 그냥 이렇게 가면 본토에서 뭐 어떻게 방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물론 해군은 강하지만 방어할 수단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 군함이 나와서 이거를 참 걱정했다 막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쟁 위기가 커지고 지금 이런 긴장 상태가 커지면 커질수록 금값도 계속 오를 수가 있겠죠. 금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 연준의 지금 계속된 통화 발행으로 상대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고 그다음에 금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금이 지금 올해 30회 이상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다극화를 앞당길 거란 말이죠. 이제 연준을 장악하고 금리 인하를 무지막지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관세랑 이런 걸로 다극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면 시킬수록 결국에는 금의 가치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전쟁 위기가 계속 이제 유럽으로 퍼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동이나 아니면 뭐 아시아 이쪽에서도 긴장 상태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안전자산이 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금과 은의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인도도 지금 은 ETF 재고가 2025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를 했다고 하면서 여기 나와 있죠. 증가를 하고 있다. 1월에서 8월까지 순 변화를 보면요. 인도 ETF가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쿠팡 링크로도 은이랑 실버바랑 금이랑 이렇게 많이 사주시거든요. 제가 이거 실버바 살 때 인터넷으로 쿠팡으로 살 때 거의 뭐 200만 원 초반이었는데요. 지금 한번 제 거 여러분들이 링크 가셔서 검색만 해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게 1kg짜리가 247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댓글에서 이게 뭐 올해에는 300만 원이 넘어가고 이제는 내년에는 5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제는 앞으로 이제 특히나 실물은은 씨가 말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게 투자용으로도 이렇게 실버바로도 나오지만 이게 산업용으로 태양광이나 여러 이런 지금 최첨단 이런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수요 때문에 아마 이제는 시장에서 동이 날 그러니까 씨가 말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진짜 유럽이나 이런 데가 점점 더 이제 전쟁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방산 ETF들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거든요. 전쟁이 안 나더라도 이런 위기감만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방산 ETF들도 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이나 은 ETF들도 당연히 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이랑 은 가격 그냥 그 다음에 실물 금이랑 실물 은 제가 실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진짜 위기 때는 혹시 몰라요. 진짜 ETF나 이런 게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버리면요 강제 청산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긴급 조치가 취해지면은 진짜 ETF나 이런 것도 강제 청산도 혹시 모르거든요. 차라리 그냥 진짜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게 오히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물을.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나 이렇게 실물 투자하실 분들은 잘 알아보셔라. 저는 금이랑 은 투자한다고 하면은 실물도 꼭 사보시는 게 진짜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쟁의 위기가 이렇게 커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경제 위기나 아니면 유럽의 지금 영국의 경제 위기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서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아시아 이런 남중국해나 아니면은 대만 해협, 그 다음에 일본 해협,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금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는 중국의 지금 무기와 함대, 그 다음에 중국의 이런 군사력 이런 거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역시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점점 더 이제 안전자산을 많이 늘려가고 포트폴리오도 다변화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